미대 입시 명품 브랜드 우리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구리 창조의 아침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입시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다산 캠퍼스 입시반 주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온라인 입시 설명회에서 중요하게 전해드릴 얘기는 첫 번째로 미대 입시란 무엇인가, 조금 미대 입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026학년도 미대 입시 변동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0개 학교 좀 선정해서 중요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대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대 입시도 다른 대학의 입시랑 마찬가지로 수시 지원 그리고 정시 지원으로 나뉩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수시 지원, 수능을 보고 나서 그 이후를 정시 지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수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 지원은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고 실기고사를 치른다. 그리고 정시 지원은 수능 성적을 받고 치러지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실기고사와 함께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 기간이 9월부터 늦게까지는 거의 한 12월 초까지 되기 때문에 수시 지원을 보는 학생들은 수시로 시험을 보러 다녀야 한다. 정시 지원은 정해진 기간, 딱 1월 한 달 정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수시 모집 일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서 접수를 잘 하는 것입니다. 9월 8일부터 9월 10일 약 5일 기간 중에서 3일 정도가 원서 접수 기간이 되겠고요. 학교별로 원서 접수를 받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고 잘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시 접수에서 이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6개의 학교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자신의 성적에 맞게 지원 계획을 좀 잘 세워줘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접수 기간 동안 경쟁률을 잘 확인해서 어떤 세부적인 일종의 틈새 전략을 잘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1단계에서 10배수를 선발하는 학교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학교의 경쟁률이 원서 접수 마감 당일날 10대1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학교에 지원하게 된 학생들은 전부 다 1단계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가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6개 학교 계획을 잘 세워라. 두 번째는 원서 접수 기간 동안 경쟁률을 잘 살펴서 전략적으로 지원해라. 자, 정시 모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를 잘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 중에서 3일 정도 이제 접수 기간이 되겠고요. 정시 지원은 실기고사를 딱 한 달 정도 치르게 됩니다. 가구는 1월 초, 나구는 1월 중순, 그리고 다구는 1월 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정신없이 되게 바쁘게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실기고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신의 실기고사 일정을 잘 확인해서 시험에 못 보러 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지도가 전국 대학교 중에 미술대학이 있는 학교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 수도권에 있는 이 학교들을 지원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도에서 추가해야 할 학교가 한 2군데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화여대가 있는 서대문구에 북아현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쪽에 추계예술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추계예술대학교는 예술전문학교고요. 그리고 4년제 대학교입니다. 추계예술대학교보다 또 조금 더 중요한 학교, 이쪽에 동대문구에 외대입구역 그리고 돌고지역 요 사이쯤에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미술대학, 예술대학의 카이스트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이 학교는 정시지원 3번 그리고 수시지원 6번 총 9번의 기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성적은 반영이 조금 적고 대신에 실기고사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기력이 높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고, 약간 좀 비범한 학생들, 좀 천재적인 아이들 이런 학생들이 가는 학교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026학년도 대학별 미대 입시 간단 요약과 변동 사항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미대 입시도 작년도에 입학 전형을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크게 변동 사항이 생긴 학교들이 있는데, 먼저 서울 상위권 미대가 유명한 어떤 미대 메이저 학교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홍대, 국민대, 이화여대에서 좀 크게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국민대학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수시에서 조형특기자 선발 인원이 2명 증가했습니다. 근데 조형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다루지는 않고요. 대신에 더 중요한 건 정시지원. 정시지원에서 1단계에서 학생부 반영이 폐지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 성적이랑 실기고사와 함께 학생부 성적이 정시지원 1단계에서 반영이 되곤 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또 크게 바뀐 내용이 공업디자인학과 그리고 공간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괄합산 전형으로 모집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실기고사 40%, 수능 60% 반영해서 총 합계 100%로 모집 인원을 전체 선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비 이제 두 학과는 없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학과, 시각디자인학과부터 AI 디자인학과까지는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들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500%, 그러니까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1단계는 실기가 40%, 수능이 60% 반영이 됩니다. 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80% 반영되고요. 면접고사 그대로 있습니다. 면접고사 20% 반영해서 최종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변동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실기 실적, 예체능 실기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좀 말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어서 좀 그래프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형이에요. 수능 위주 예체능 실기 전형. 조형예술대학교 전체에서 이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4배수, 수능이 100%로 반영되고 1단계에서 4배수 인원을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최종 선발, 실기가 40%, 수능이 60% 반영됩니다. 자, 새로 생긴 전형 보겠습니다. 새로 생긴 전형은 디자인학부만 선발하고요. 1단계 수능 100%, 8배수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최종 선발하는데 실기가 60%로 더 많고 수능이 40%로 조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화여대 실기실적 예체능 실기 전형은 디자인학과만 선발하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4배수가 아니라 8배수 더 많은 인원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이 40, 실기가 60으로 실기 반영이 조금 더 높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이름에 비해서 성적이 더 많이 반영되느냐, 실기가 더 많이 반영되느냐, 이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 변동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보는 학교죠. 미술활동 보고서 교과활동 작성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과목 구분을 중심으로 교과활동을 작성했었는데 이제 5가지 활동 유형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드로잉, 조형, 매체 활용, 감상, 진로 이렇게 5가지 활동입니다. 학기당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복수의 활동 기재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2026학년도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방법 아마도 홍대 입학처의 홈페이지에 한 6월, 8월쯤 공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서울 상위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각디자인학과 19명, 서피스 디자인학과 19명 이렇게 학과를 나눠서 선발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디자인학과로 통합해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총 38명 뽑고요. 분리돼서 선발하던 것을 합쳐서 통합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률하고 이제 학생들 성적대가 조금 변동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수능 반영 방식이 조금 변동되었는데요. 국어 40, 영어 30, 그리고 탐구 과목 30, 이 비율은 똑같은데 탐구 과목에서 사탐, 과탐 상관없이
한 과목만 반영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식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국어, 영어, 탐구 요 4개 과목을 3333 받은 친구랑 국어, 영어, 탐구 333, 6 이렇게 받아도 숙명여대를 기준으로는 동일한 점수가 반영된다. 비슷한 점수가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 혹은 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고득점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학생들이 숙명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탐구 한 과목만 좀 열심히 파서 그렇게 준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권 여자대학교, 그리고 수도권 학교들 성신여대, 경희대, 국제, 그리고 가천대라 상명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모집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자, 뷰티산업학과, 공예과는 수시 지원에서만 모집합니다. 그리고 디자인학과는 정시 지원에서만 모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뷰티산업학과, 공예과, 그리고 디자인학과 다 수시도 지원하고 그리고 정시도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뷰티산업학과, 공예과를 지원할 학생들은 수시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정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선발되는 인원, 정원도 좀 달라지고 정시에서 선발되는 정원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올해 입시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수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10%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실기고사가 70%, 학생부 교과, 비교과가 30% 반영되던 것에서 변경된 내용, 실기고사가 60%, 학생부가 40%로 조금 더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산업디자인학과 그리고 도예학과가 수능 100%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시에서 실기고사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학생들은 경희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수능에 좀 더 집중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명대, 서울, 그리고 가천대학교 같은 학교도 작년부터 변동된 상황인데 정시 모집이 폐지되고 수시에서만 100% 모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수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도 기초디자인 실기 과목이 패션디자인학과에서 신설되었습니다. 패션디자인학과 14명 선발하고요. 학생부가 20, 수능이 50, 그리고 실기고사가 30% 반영됩니다. 수능 반영은 국어가 70, 영어가 30% 이렇게 반영됩니다. 실기고사 기초디자인 과목이 패션디자인학과에서 이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기초디자인을 준비하던 학생들이라면 세종대학교를 이제 새롭게 지원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과목이 신설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교수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중점으로 평가를 할지 그런 특성이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학교를 지원하는 이제 학생들은 이번에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질지 조금 그 부분이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수도권 44개 미술대학은 수시 모집이 정시 모집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도 수시 모집이 조금 더 증가한 추세입니다. 요거를 보시고 나는 수시 모집에 매우 집중해서 준비하고 정시는 조금 소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목표는 수시에서 6장, 그리고 정시에서 3장,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9장 플러스 알파의 기회를 손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괴리감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여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서울여대 수시 모집 시각디자인학과에서 작년에 90대 1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그런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에 합격한다면 거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경쟁률이 생기냐 하면 서울여대는 수시 모집에서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기고사가 100%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여대를 준비하는 여자 학생분들은 다 서울여대를 써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시에서는 수시에서 지원했던 학생들이 정시에서는 서울여대를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꽤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시각디자인학과가 정시에서 8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내가 수시에서 썼던 학교를 정시에서 쓰지 못하다니
요 부분이 되게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성적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런 경이로운 90대의 경쟁률을 피해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정시까지 좀 치열하게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입시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2026학년도 미술대학 학생부 반영 교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미술대학에서는 국어, 영어, 그리고 사회 과목 이렇게 세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생부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특이 케이스들이 생기죠. 서경대 같은 경우랑 그리고 한성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5개 과목이 다 반영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 3과목입니다. 상위 3과목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다면 그 과목들이 상위 3과목으로 선택돼서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요.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사회탐구 이렇게 해서 4과목이 반영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미술대학을 준비한 학생들이 국영사 이렇게 3과목을 중심으로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수학까지 잘하면 약간의 가점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능 탐구 2개의 과목 중에 1개의 과목만 반영되는 미대입니다. 덕성여대 36대, 경희대 국제, 그리고 서울여대, 동덕여대, 한양대 에리카, 단국대 천안, 상명대 천안 뭐 이런 학교들이 되겠는데요. 각각 학교별로 반영되는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더불어서 아까 소개했다시피 숙명여자대학교도 이 학교들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수능 공부를 하는 게 너무 바쁘다 라는 친구들은 사회탐구 한 과목부터 좀 잘 챙겨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026학년도에도 기초 디자인 실기가 가장 우세합니다. 그러면 기초 디자인만 준비하면 되는 걸까요? 자, 2026학년도 디자인 실기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기초 디자인 유형이 있고요. 뭐 이하여자 디자인, 뭐 산효중 실기,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기초 디자인 유형이 우세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건국대가 대표적인 기초 디자인 학교죠. 그리고 경희대도 기초 디자인을 보고 여기 서울과기대도 이렇게 이 학교들이 다 기초 디자인을 보는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실기 유형이 조금씩 학교별로 어떤 유형이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소묘를 기초 디자인 실기 함께 보고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소묘를 봄과 동시에 약간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텍스트를 적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과목들, 건대도 기초 디자인, 성신여대도 기초 디자인, 과기대도 기초 디자인인 가운데 정말 기초 디자인이 우세한 과목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술은 결국엔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지 기초 디자인 과목 역시 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묘도 하고 기초 소양 평가 이런 것도 준비해보고 발상과 표현도 준비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미술을 접해보는 학생들이 더 자신만의 어떤 개성이 담긴 조형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하우는 이제 오프라인 입시 설명회에서 살짝 이제 공개가 됩니다. 2026년도 학교별 실기 반영 비율 수시편입니다. 대체로 많은 학교들이 수시가 60% 이상, 이렇게 수시에서는 실기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시로 가면 학교별로 실기 반영 비율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기가 40% 반영되는 학교가 제일 많네요. 이런 그래프를 보고 그러면은 정시는 수시에 비해서 실기가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시 지원은 딱 3번만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대가 비슷한 학생들이 비슷한 학교들을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능 성적에서는 학생들 간의 어떤 격차가 크게 나지 않아요. 대신에 격차를 내고 좀 특이한 점을 만들어내고 합격까지 결정짓는 것은 실기고사, 나머지
40% 혹은 30%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미대 합격은 학생부 또는 수능 성적이 대학 지원을 결정하고 최종 합격은 실기로 결정된다. 학생들이 이 말을 들으면 조금 겁을 낼 것 같아요. 나는 수능 성적이 어떻기 때문에 혹은 학생부 성적이 어떻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네. 실기가 너무 중요하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좀 무서워하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되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좀 무거운 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얘들아 너희가 어떤 성적을 가지고 오든 간에 우리가 너희를 합격의 길로 이끌겠노라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프라인 입시 설명회에서는 임태순 선생님 그리고 임현민 선생님 그리고 성욱재 선생님의 어떤 특별하고 내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그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 어떤 노하우 그런 부분들을 흠뻑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 구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예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만큼 창조의 아침 각 캠퍼스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입시 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어떤 설명들은 아래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창조의 아침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지도 링크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